네,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30대 관장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태권도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4살 아이가 중태에 빠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2일이니까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네. 저녁 7시 20분에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이었는데 유아부 수업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초등부도 아니고 유아부 수업인데 관장이 4살밖에 안 된 그 유아를 그 매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돌돌돌 말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 안에다가 거꾸로 그 4살짜리 유아를 집어넣은 채 10분 동안이나 방치했다. 아이고. 그러면 뭐 저 같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10분 동안에 그렇게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 4세 유아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유아가 어린이가 의식을 잃으니까 놀래가지고 그 밑에 마침 이비인후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냈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19 통해서 종합병원까지 이제 데리고 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린이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와중에 관장은 다시 그 도장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도장 내에 있던 CCTV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 도장 관장 아이를 다치게 할 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 삭제하려는 정황 포착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내릴 수 있는지,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삭제된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당장에는 아동학대 그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중상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CCTV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수사당국이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그 피해 아동에 대해서 가해 행위를 하는 동안에 그 사실 위험성을 알고 그 말리는 사람이 있었고 말렸다는 진술도 있고요. 예. 당시에 아마 그 현장에 여러 아동들이나 이 목격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포렌식을 통해 그 혐의 복구가 또 됩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그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그 도장에요. 네. 다른 사범도 있었는데 그 사범의 진술에 따르면 이전에도 그 관장이 2차례나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 아, 그래요? 그다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린이한테. 예. 그래가지고 제지를 했었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태권도장에 다른 아동들도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아동들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구독자 보유한 먹방 유튜버 찌양. 이 찌양을 협박해서 거액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유튜버들.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 그 관련 유튜버들이 그 찌양에 대해서 협박, 그 공갈을 통해서 이 금원을 받았다 이런 예. 의혹들인데요. 예.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2023년 2월에 이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찌양 측에 접촉을 했는데 네네. 그 내용은 협박을 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찌양을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 돈을 받은 다음에 이 제보를 받은 다른 유튜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폭로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그 다른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이게 이제 과정에서 그와 다른 그 진술들이 나오니까 그건 소위 말하는 이중 스파이. 그러니까 이 제보를 서로 아는 척하면서 찌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유튜버를 설득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사실이 공개되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더 할 수 없어서 이제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그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외에도 예. 협박이나 공갈과 관련된 이제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의 찌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유튜버들 직접 수사할지 또 경찰로 넘길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버 구제영 아마 기억을 하실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검찰 자진 출석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진 출석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의미가 없죠. 전 누가 생각났냐면 송영길 전 예. 대표가 생각이 났어요. 어.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수사해달라고 검찰청 앞에 텐트까지 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재량껏 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단순한 그냥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오히려 나쁜 인상을 줘가지고 역효과 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그냥 그 구제혁 씨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부르면 그때 가가지고 정확하게 제대로 진술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된 유튜버들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이제 무분별한 폭로 이어가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 이어져야 한다. 이런 비판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낮은 손방마비 처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네. 형법상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그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다 보니까 네.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폭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크다 보니까 또 이런 폭로를 통해서 조회수를 늘릴 수 있고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또 예. 찌양 씨가 예. 천만 유튜버고 또 유명인이고 이 사건이 교제폭력에서 시작된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서 네.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 또 그걸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어떤 제도적 이 정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 아카데미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카데미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게 아동복지법이 개정돼가지고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29조 3이 신설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아. 그런데 이 아동 관련 기관에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손 아카데미가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예외적인 그 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네네.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원칙대로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운영 제한 명령이 이제 발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벌금형이 나오면 한 1년 정도고요. 그다음에 징역형이 나오면 10년까지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손축구 아카데미에 여러 학생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부모들이 탄원서 내고 한 그 이유가 이런 규정 때문에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카데미는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손 감독과 코치진에게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 실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 내용 자체는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학부모들이 알고 있었고 이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 가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운동이라는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네. 실형에 이르는 처벌이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